이번 시간은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체 내에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효소의 주 성분으로 생체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리고 생체 내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라는 그 단위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의 개수와 그 다음에 배열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무한대에 가까운 다양한 형태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단백질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단백질들을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고 하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유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생물은요, 유전을 통해 가지고 자손에게 어떤 특정한 형질들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닮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나와 닮게 될 수가 아니라 나와 닮는 거죠. 그렇죠? 나와 닮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유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는요, 특정한 단백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닮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단백질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아주 오랜 옛날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단백질 그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유전 정보라는 것이죠.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바로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를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러한 정보가 되는 건데, 그러한 정보는 이 DNA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DNA는 어디에 있나요?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이 DNA 한 분자에는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유전자는 뭘까요? 하나의 특정한 단백질과 RNA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좀 약간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DNA라는 것,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유전자라는 부분 이제 설명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단백질과 RNA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유전자는 DNA상의 특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유전자는 DNA상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데 보통 하나의 유전자에는 3,000여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염기가 뭘까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DNA 구조에서 보면은 인산, 당, 염기, 거기 DNA의 단위체가 핵산이라는 얘기에서 있었죠.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그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인산과 당과 염기가 있었는데, 그 염기가 DNA에서 AGCT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바로 그 염기가 3,000여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에 저장된 이 정보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단백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느냐? 바로 눈동자의 색깔도 달라지게 되고요.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또는 머리카락의 색깔이 검은색이냐 아니면은 또 갈색이냐 등등 다양한 형질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NA에 담겨 있는 이러한 유전 정보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단백질로 이렇게 합성이 될까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관련된 전공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대학 가서 더 하게 되면 아주 깊게 다루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DNA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는 말이죠, 여기 잠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세포에 있는 이 DNA의 유전 정보는 1차적으로 요 옆에
RNA라는 것을 거쳐서 단백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DNA가 RNA로 바뀐다라는 거네요. 그것을 우리는 전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사 아시겠죠?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 자, 한글로 전사라고 하는데 DNA에서 RNA로 정보가 전달이 될 때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DNA의 염기 서열이 RNA로 이렇게 전달을 시킬 때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구성된 RNA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NA의 유전 정보가 이렇게 염기 서열로 쫙 있습니다. RNA로 옮겨질 때에 상보적인 거, G는 C와 G는 C와 C는 G와 이렇게 상보적으로 염기 서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뭐가 만들어지느냐? RNA가 만들어지잖아요. RNA가 만들어질 때에 염기 부분에서 RNA만 가지고 있는 염기가 있어요. 바로 유라실입니다. DNA만 가지고 있는 염기는 바로 타이민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민이 DNA가 RNA로 바뀔 때, 즉 DNA에 T라고 있는 것이 RNA로 바뀌게 되게 되면 RNA만 있는 것이 바로 U예요. 그렇죠. 유라실로 바뀐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옮겨질 때에 유라실은 DNA의 타이민을 대신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D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포의 핵 속에서 자, DNA가 RNA로 바뀌어요. 자, 전사가 일어납니다. 자, 전사가 일어나는 것은 세포의 핵 속에서 일어나요. 자, RNA가 만들어졌죠. DNA의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이 바로 리보솜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RNA는 어디로 갈까요? 리보솜으로 가야 되겠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핵 속에서 만들어진 이 RNA는요, 이제 세포질로 나와가지고 리보솜과 만나게 됩니다. 왜? 리보솜은 세포질에 있으니까 글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RNA와 리보솜이 딱 만나게 되면은 이 리보솜이 RNA에 있는 그 염기 서열에 대한 정보를 읽어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RNA의 코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배울게요.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나왔죠? RNA의 코돈이라고 나왔죠. 이 코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코돈이라는 것은 RNA의 여러 염기 서열의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세개 단위로 읽어 나갑니다. 왜 세개 단위로 읽어 나가느냐? 그건 뒤에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아미노산을 그 염기 서열 세개 단위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코돈이 바로 이 얘기예요. 세 개의 염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NA의 염기 서열을 세 개 단위로 이렇게 코돈으로 읽어 나가면 이 한 코돈이 바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미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UGG 이거는 무슨 아미노산, UUU 이거는 무슨 아미노산 이렇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이 아미노산 갖고 와, 저 아미노산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코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런 코돈은요, 단순한 구조의 세균에서부터 사람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이 코돈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코돈이 뭐다? 아미노산 세 개 단위를 우리는 염기 서열 세 개 단위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하고, 이 한 코돈은 한 아미노산을 서로 지정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DNA의 이 유전 정보는 말이죠, 일단 RNA로 뭐가 된다? 전사가 됩니다. 그렇게 전사되어서 만들어진 이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 RNA가 어디로 갑니까?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리보솜은 RNA에 있는 그 정보를 무슨 단위로? 코돈 단위로 쫙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져서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아미노산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지면은 뭐가 된다? 바로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백질로 합성을 해 나갈 때 RNA에 대한 그 정보를 읽어 나가는 걸 우리는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RNA를 그 RNA에 있는 그 염기 서열의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로 만든다라는 요 과정을, 이 개념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전 정보가 그 번역이 되어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그냥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간다라는 거 알았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요 정보를 해석을 할 때에 본래의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뭔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뭐 생명체나 아니면은 뭐 우리 뭐 환경이나 삶 속에서 어떠한 좀 현상들이 나타날까? 영향이 클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가, 아주 적절한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보면은 피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 적혈구가 있어요. 이 적혈구의 역할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 이제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 이런 부분들에 통해 가지고 이제 산소와 잘 결합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이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적혈구의 모양을 보면은요,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자, 적혈구 안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중요하잖아요. 그 정보 또한 DNA 염기 서열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DNA 염기 서열을 쫙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제 CTT라고 봅시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전사를 하고 번역을 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CTT가 아니라 하나가 돌연변이가 되어 CAT가 되었어요. 염기 서열 하나가 딱 바뀐 거예요. 하나가 딱 바뀌게 되면은 T가 A로 딱 바뀌게 되면은 잘못되게 계속 전사되고 그다음에 번역되어 가지고 다른 아미노산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낫 모양으로 적혈구가 찌그러진 그런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것을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기게 됩니다. 자, 낫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서 딱 염기 한 개가 바뀐 거예요. 하나가 바뀌게 된 건데, 그 하나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돈에서의 정보가 아예 다른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전사된 RNA에서 GAA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A로 바뀌면서, T가 A로 바뀌면서 거기에 상보적인 유라실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GUA가 되었어요. 코돈의 정보가 다르죠. GAA인데 GUA예요. 다른 아미노산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아미노산이 본래의 아미노산과는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합성이 되게 되는 거고,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오게 되면서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그래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는 원반 모양의 정상 적혈구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단백질 입체 구조 때문에 바로 낫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 적혈구 대비 이렇게 낫 모양 적혈구가 되게 되면은 말이죠, 원래 적혈구가 해야 되는 산소 운반의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 운반이 잘 안 되게 되면 빈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기 서열 하나가 딱 바뀐 것인데 결국은 빈혈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까지 연결이 되게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이 낫 모양 적혈구끼리 서로 뭉쳐서 그럼 덩치가 커지게 되잖아요. 모세혈관 같이 이렇게 미세한 혈관을 지날 때 거기에 막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아버리게 되면 다른 기관들을 손상시키게 되는 그러한 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전 정보가 그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잘
단백질로 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와 용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형태와 용도는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유전자가 변하게 되면 염기서열 하나라도 변하게 되면은 결국 생물체의 형질도 변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포 내 정보의 흐름 미리 보기였습니다.